연금에 관한 5가지 주요 뉴스입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연금에 관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평균 수명 85세 이상, 여성 90세 돌파. 1970년대에는 62세였던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로 속도를 내며 특히 여성들은 사상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다. 오는 100세 시대의 문턱을 열어가는 중요한 통계가 8일 발표되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작성한 10회 경험 생명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남성이 86.3세, 여성이 90, 7세로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2.8세, 2.2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험 생명표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을 반영하며 국민생명표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5년마다 갱신된다. 65세 기대 여명은 남자가 23.7년, 여자가 27.1년으로 제9차 경험 생명표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의 상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과 노후 의료비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그러나 빨라진 정년 및 낮은 연금 지급액, 유병률 대비 낮은 보험 가입률 등으로 볼 때 한국인들의 노년기 전망은 밝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상품도 경제활동기부터 노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 시장도 더욱 새로운 전략과 상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도계약서를 통한 안전한 노후 준비. 효도계약의 필요성. 한국 노년층의 빈곤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 한국, 광복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발전 동력을 지닌 원조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한국 민족의 근면성과 교육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대학 교육부터 결혼 자금, 주택 마련까지 부모들은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부모들이 노후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재산 증여 이후 자녀가 부모 돌봄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식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주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 부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생활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효도계약서 작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방식을 활용하여 부모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택의 양도 대가를 매월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연금 방식을 적용한 주택 가격과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 결정 등을 고려한 효도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정기금의 계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 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주택연금과 유사한데 이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종신정기금은 특정인의 생존 기간 동안 정기적인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매매 시 매매가액과 매월 받을 정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이자율은 연리 3.0%이므로 이를 매월 환산하면 0.25%의 이자율로
정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연금의 현재 가치와 주택의 매매가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상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망 전에 전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김환일 컨설팅 팀의 절세 조언, 법적 보호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효도계약.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녀가 지급할 수 있는 월정 생활비 규모와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 가격 설정, 저가 매매 방식, 자녀의 부양 의무,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계약은 단순한 감정이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노후 안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서류로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도계약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신중한 법적 고려와 상호 이해에 기반해야 합니다. K뱅크, 한투증권과 연금저축계좌 개설. K뱅크가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은 처음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연금 수령 시에도 3.3세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설 제휴를 기념해 K뱅크는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올해 3월 말까지 진행한다. K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를 올해 처음 개설하는 고객은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올 4월 말까지 1,000만원을 유지하면 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모든 연금저축계좌 개설 고객에겐 국내 상장 ETF와 리츠 온라인 매매 수수료 우대 혜택, 연기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시에도 최장 2년간 연 3%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K뱅크 관계자는 새해 연초에 처음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제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한 만큼 K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11,630원, 부가급여액은 만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도 8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1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알만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중증 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30만원, 부부 가구는 208만원으로 장애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P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 국구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부가급여액 11년 만에 만원 인상.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2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65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1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이다. 연금은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임을 감안해 전날인 2월 19일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액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작년보다 8만원 오른 130만원, 부부 가구는 12만 8천원 오른 208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POK7호, G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